안녕하십니까. 네, 국학특강의 장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국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구어온 학문체계와 또 그 버금가는 무예체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인의 학문과 무예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무예를 닦는 사람들, 우리 선배님, 김 선배님, 이 선배님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그러한 선도 수련을 하는 무리들을 선배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 하늘을 대신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을 참전선인 그랬습니다. 참전선인. 선인에는 두 부류의 선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들은 참전선인이었고 또 한 분들은 하늘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조의선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은 나라의 지도급인데 그 지도급 엘리트들이 무술하는 지도급 엘리트들과 학문을 가르치는 지도급 엘리트들이 있어갖고 무가 바로 겸전하는 그러한 사회, 아주 건강한 사회죠. 스파르타식 교육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고도로 응집되고 훈련되어 있는 전쟁 기계이지만 그런 사회에는 학문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시조선시대 때 알 수 있지만 너무 평화를 주창하여 문약에 빠지면 문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서생, 그런 문자에 빠지면 또 나라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라고 하는 900년이 간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는 그 기틀을 인재교육을 학문과 무예를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다들 학문만 하고 무예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겸전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한 걸출한 사람들이 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졌을 때 그런 걸출한 사람들을 당금 무배 그랬습니다. 당금 무배. 그래서 요런 배자를 썼습니다. 이 당금 무배란 무슨 뜻이냐 하면 당대에는 이 학문과 무예의 깊이를 따라올 자들이 없다. 당금 무배. 그래서 을지문덕, 연개소문, 또 명림답부라고 계시죠. 명림답부라는 분은 고구려 시대에 113세까지 살으셨어요. 이분이 90세에 말을 타고 나가서 한나라의 침공자들을 완전히 10마리의 말이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정도로 초토화시킨 그런 명장이고 명재상입니다. 고구려 최초의 국상, 말하자면 군사력과 정치력 전부 아우른 그러한 당금무배 중에 한 분입니다. 또 우리가 47명의 당군들을 전부 당금무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엘리트들 집단이 양성되는 것이 바로 무예와 학문이었습니다. 이 참전선인이란 이 말을 한번 풀어보면 고구려의 교과서가 참전개경이라고 있어요. 이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그 뜻은 신선전자예요. 이것이 완전한 인간, 우리가 첫 특강에서 첫 시간에서 완전한 하느님을 닮은 인간을 뭐라고 했다 그랬죠? 반이라 그랬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사물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합해져 있죠. 가령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있다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지만 이 하늘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가령 스카이 하면 보이겠죠. 보이는 하늘. 근데 헤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그와 같이 우리 선조들이 사물을 딱 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그걸 좋아하는, 또 좋아시키는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땅과 보이지 않는 인간, 그것을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 보이는 사람을 같이 볼 수 있는 인간, 보이지 않는 하늘 땅 사람과 보이는 하늘 땅 사람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계율을 적은 그것을 참전개경이라고 해서 고구려 시대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와 무예를 가르쳤죠. 그래서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전투를 벌일 때 성보다 더 높은 흑산을 지었어요. 이렇게 막 쌓아서 위에서 화살을 쏘고 공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무사 100여 명이 고구려 진영에서 나와서 그곳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예,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조의선인 그랬습니다. 이 조의선인이란 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무예를 한 사람들. 그래서 평양에 가면 을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을밀대를 축조한 을밀선인은 3,000명의 조의를 거느렸다, 이렇게 기록도 하고, 연개소문도 조의선인의 대장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볼 때 참전선인, 조의선인,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당금부배의 그 문화가 백제에서는 무절로, 또 신라에서는 화랑도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태권도, 이것이 국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예가 이렇게 국기가 된다는 것은 동양, 바로 이 무렵에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조의선인들이 평소에는 조용히 축기하다가, 그러니까 길을 저축하다가, 길을 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에 나라를 지켰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고구려인들은 그 전쟁과 평화를 잘 운영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령 아버지가 전장터에 갔다 오면 1년간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장터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살기가 아이들에게 옮겨간다. 그렇게 전쟁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지만, 또 돌아오면 그 평화를 위해서 1년이란 기간을 자기를 씻어내는데 노력을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그런 인격체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축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민족의 큰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기를 제일 잘 운영하고 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에요.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중국의 공원에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기를 수련하죠, 사람들이. 그것이 태극권 같은 것들이 사실은 동이족으로부터 전파가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키입니다. 키가 컸다, 기가 컸다, 같은 말이고, 이 기가 김샜다, 그런 말도 있죠. 김, 그리고 힘, 에너지는 같은 말이에요. 기, 김, 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축기하면서 축기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 이거죠. 그 테크닉을 통해서 또 그 길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인체의 에너지를 활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기분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의 분배가 조화롭다. 기분 좋다. 가령 이 간이 자기가 기를 다 잡고 안 줘요. 그럼 간이 나쁜 거예요. 간이 나쁘다는 것은 간이 자기만 생각할 뿐이다. 나만 생각할 뿐이다.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의 분배가 나쁠 때 기분 나쁘다. 그래서 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응용을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는 걸 뭐라 그러죠? 기색을 살핀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에 칼라가 있다. 요새는 기도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잡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처럼 무슨 도인이 하늘을 나른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기의 과학화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미국은 21세기는 기의 시대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기에 대한 연구를 아주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기에 대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라든지 모든 물체에는 고유의 파장이 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번 나뭇잎을 찍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뭇잎, 단풍나뭇잎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요것이 바로 에너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이렇게 뻗쳐지는 것이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다면 이 기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면 그 기체가 단풍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장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고, 그것이 다 다르듯이 정보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살아있는 사물은 육체, 기체, 정보체로 나누어줄 수 있고, 기를 잘 연마한다는 것은 육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정보체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러한 기를 축기했다고 하는 것에는 자기를 깨닫는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면은 또 이 도마뱀도 동물에게도 기가 이렇게 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을 봤을 때 아주 굵은 머리와 몸통보다도 가늘은 꼬리와 팔다리에 더 강한 기가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 에너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명력일수록 밝고 환한 빛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가나 조각가들이 이렇게 그 성인들 뒤에 성배를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그들이 감지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더 아주 그 감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람도 촬영하면 기가 나오죠. 이런 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손바닥을 한번 찍어보면 이런 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 그 도마뱀의 하얀 기운보다 왠지 보기가 좀 답답하죠. 이분은 암 환자거든요. 암 환자는 바로 이렇게 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병균이 들어오는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균뿐 아니라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 사람이 그 중간을 지나가면 이 사람이 미워하는 기운까지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어두운 곳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행이 이렇게 야기가 되죠. 저것은 왜 저렇게 됐을까? 박수를 남에게 쳐주지 않아서 저렇습니다. 남을 박수치고 격려해주는 어떤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자기의 기운도 건강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치는 습관이 없다. 조금만 잘해도 스스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이렇게 파괴시키고 갉아먹는 습관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얀 손으로 만들어가는, 저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축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축기가 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육기관이 경당과 태학입니다. 그 태학은 국가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국립대학 정도 되고, 경당은 사립대학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경당이 고구려 시대에는 골목마다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외 열풍, 이것이 아마 오래된 우리의 문화 전통의 일부가 아닌가,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수렵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활을 쏘고 또 여러 가지 사냥하는 그런 모습에서 축기를 했던 우리 선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기를 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벽화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의선인의 수행 중에 하나였다. 고구려 벽화 속에 조의선인이 있습니다. 지금 달리면서 말을 쏘는데 채점관이 지금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생활 문화였다. 그러한 조의선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보존하는 큰 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의선인의 맥을 이은 어떤 무예가 있는데 그것을 단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무도 연개소문의 그 휘하에 있는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술탄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을 단무도라고 하는 시범자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연기 지도를 해주고 있는 작품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무도 이런 것은 바로 천지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이렇게 쓰죠. 이 천지인을 내가 천지인임을 깨달아서 작은 내가 없음을 깨닫는 그 과정을 단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단무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내려오는 그 수련법인데, 그냥 극강한 요새 얘기하는 60억 분의 1 K1의 누구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무도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홍익인간임으로써 적이 없다. 그러므로 무적이다. 그래서 무적이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무적은 다 무찌르겠다 이게 아니고 다 품겠다. 그러므로써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더 큰 의미의 깨달음의 무도입니다. 인간 몸의 중심의 에너지인 단을 단련해서 무의 최고 경지인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런 단무도가 아주 국민들 사이에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이런 단무도 수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무도 수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화형과 거밀도형,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단무도를 지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맥박 속에는 우리의 고유한 한 사상의 그 학문과 그리고 무예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큰 자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을 우리는 교육으로서 또 전 세계에 전할 의무가 또 권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무예와 학문이 어떻게 작아지게 됐는가? 왜 지금 이렇게 펼쳐지지 않게 되었는가?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의 독이 있다. 우리 정신을 갉아먹는 4가지의 독이 있다. 그것을 사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독은 첫째는 중국의 중독이 됐다. 둘째는 외독, 일본의 중독이 됐다. 세 번째 양독, 네 번째 스스로 중독이 되어 있다. 스스로 이렇게 크고 넓고 광활한 것을 버리고 좁고 작고 왜소한 쪽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독은 우리가 보면 진시황의 붕서갱유, 이 붕서갱유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는 그 중국의 역사가 동이족의 역사보다 동이족의 역사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서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신선도와 동이족의 역사를 소멸하기 위해서 분서갱유를 했다. 또 공자의 춘추 필법, 사마천의 사기 같은 데서도 동이족은 낮추고 자기네 역사는 올리고, 자기네 잘못은 기술하지 않고 남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는 그러한 필법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 가고 있다. 또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중국은 자기네 것을 부풀리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 대한 우리가 중독되었다. 우리 역사가 폄하되고 훼손되었다는 부분은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 역사가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의해서 부풀리지죠. 시간도 아주 우리보다 많아지고 또 자기네가 우리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일제의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식민사관이 알다시피 팽배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작고 왜소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놈은 맞아야 돼, 엽전이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돌곤 했죠. 그리고 또 양독, 근대 서구화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원론에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용과 중도, 중심을 잡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의 구전돼 왔던 이야기들은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얼핏 보면 무슨 과학적이다 그런 분위기가 나지만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역사도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대조 할아버지, 내가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없는 것이니까 꼭 검증해야만 역사가 아닌 것이죠.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유물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것, 이런 풍토가 우리를 옥죄고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으로도 갈 수 없었고 더군다나 북한하고는 왕래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허리가 동강난 한반도 안에서의 역사 연구라는 것은 자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변하고 교통이 원활해지고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많은 중국의 서적과 그리고 북한의 유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 크고 깊고 응원했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보면 고구려 중기, 고구려 백제 멸망 이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새 드라마를 통해서 이세적이라든지 또는 서린기에 의해서 4달간 고구려의 사고가 불탔다 그럽니다. 4달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불탔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발해 대조영 때 와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생에게 명령을 내리죠. 사촌 동생이 대조영의 사촌 동생이 대야발입니다. 반환군왕, 그래서 지금 압록강 부근의 그 어떤 부분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 반환군왕 사촌 동생에게 너는 우리의 소실된 고구려 역사를 복원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17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복원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터키까지 갑니다. 물론 그때의 터키가 지금의 지도에서 나오는 터키는 아니죠. 이렇게 터키가 서진에서 갔으니까 그 당시 돌궐이라고 그러는데 그 돌궐까지 2번이나 긴 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복원해냅니다. 그 복원해낸 역사 중에 한 부분이 바로 3.1신고가 있습니다. 이 3.1신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간에 대한 또 하늘에 대한 땅에 대한 명상 또는 실체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교육하는 그러한가 하는 방법론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참 잘 정돈해서 돌에다 새기고 정성을 들여서 왕이 직접 탈 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부서지지 않는 깊고 깊은 동굴 속에 이렇게 간직해 놓는 그런 것을 봉장이라고 합니다. 받들어서 저장해 놓는다. 그 봉장기가 있어요. 그 봉장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그러한 철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가. 그들이,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결국 태학과 경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투자를 했다. 그 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 곱씹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문화유산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일본의 황궁 도서관에 있는 우리의 많이 수거해간 그런 것들을 다 돌려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선의로 연구를 하는, 그래 무조건 이건 우리 거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기록에 의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21세기를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체가 되는 그런 학문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예가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어떤 국학을 염원했던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